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바로 북카페 동마루입니다. 다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또 새롭게 세팅된 새로운 또 저희만의 공간에서 새롭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바로 짜잔! 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이 책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에 이 저자가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 보도 셰퍼라는 이 저자의 책을 이 책 말고 딱히 읽어본 게 없어요. 굳이 있다면 바로 이 책. 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굉장히 또 유명한 책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 항상 이런 이렇게 서재에 꽂혀있는 그 책을 이제 읽었던 거? 그거가 이제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책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거를 제가 사실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분이냐면은 독일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로 조금 영어 인터뷰라든지 좀 이분의 강의를 좀 듣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이분이 독일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다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시길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한국말로 읽었던 책을 그냥 제가 느끼고 조금 약간 청년들, 좀 요즘 청년들이 사실 되게 힘든 시대잖아요. 정말 그래서 청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오늘 요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독일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했고 26살 때 여러 가지 사업체를 벌리다가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산을 하고 완전 이제 재정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약간 멘탈을 좀 이렇게 표현해요. 쓰레기 멘탈을 황금 멘탈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서 이렇게 연금술을 활용해서 전환을 시키게 되면서 성공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살 때는 이제 정말 아무 일 안 하고 이자 수입, 이자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정도의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그래서 유명한 또 보드시퍼의 돈이라는 책도 있고 많은 시리즈물을 출간을 하신 정말 유명한 작가이시기도 하고 이 출간 내용만 봐도 첫 번째 책이요. 정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27군데의 출판사에서 무려 거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책 속에 이렇게 프롤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되게 뼈 때리는 말들? 그러니까 되게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사실 그냥 일반 자기계발서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이나 이 저자의 어떤 그러니까 정말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말 사골 같은 농축되어진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풍부한 책이에요. 읽는 건 정말 어렵지 않지만 2번 읽고 3번 읽고 계속해서 읽는다 해도 그때마다 얻어갈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시작이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약간 시작은 정말 잘하지만 끝맺음이 좀 되게 불분명한, 흐지부지되는. 그렇지만 진짜 본인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항상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성공이 뭘까? 그러니까 이분이 성공자의 자리에 반열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성공자들을 만났겠죠, 당연히. 근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자라고 해서 문제, 어떤 갈등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장애물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들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으니까 저렇게 탄탄대로를 달렸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만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 그 장애물은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뛰어넘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냐면 멘탈, 정말 남다른 멘탈, 부정적인 것들을 황금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멘탈의 연금술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내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서 멘탈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이 멘탈의 연금술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그들의 가시적인 성공, 어떤 결과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어떤 기반이 되는 멘탈의 힘을 우리는 갈망해야 하고, 그것을 내 걸로 자기화시키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특히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해서 뭐 이 저자도 그랬대요. 20대 때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던 이유가 뭐 젊으니까 괜찮지. 실패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좀 아니란 태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젊음이라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세월이 지나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정말 젊음을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하신 많은 분들에게 성공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인상적이었던 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는 그것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났을 뿐이고 누구는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것도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런 능력이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고 저한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장, 2장, 3장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와닿았던, 좀 정말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내가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던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1장은요, 종합적으로 뭘 얘기해? 인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버티기. 그냥 버텨라. 그냥 버티래요.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버티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오기 마련이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방에 기회를 얻어가지고 한순간에 막 일확천금의 부자가 됐을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버티고 천신만고의 어떤 시간을 보낸 끝에 이분들이 기회를 얻어서 마침내 그 인내심이라는 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게 인내심이 아니라요. 긍정적인 것들이 그들의 기회를 만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내심이라는 것이죠. 이거죠. 버티는 데 성공하는 거. 글씨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정의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떻게 포기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띄게 그냥 그럴듯하게 포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더 내가 여기서 버티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라라는 거예요. 포기를 궁리하는 것은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답을 주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를 미워하지 마라. 요즘 여러분 정말 많이 보여지는 형태, 작심삼일러, 프로 작심삼일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우연히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서 좀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냥 인스턴트식인 거죠. 뭔가를 시도해놓고 금방 아닌가 봐? 이러고 그냥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런 프로 작심삼일러들이 포기를 할 때마다 나는 포기를 할 거야 라고 포기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다른 말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감춘다는 거죠. 감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스르르 슬쩍 다른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내가 포기했다라고 인지를 나조차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포기라는 것에 대해서 압박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없으니 전진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거를 통해 내가 반성하고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도 나오지 않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건 이미 포기를 했다라는 뜻이다. 절대 그런 고민을 하지도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에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든 것들이 되게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 같고 뭔가 위로를 주지만 다 그냥 값싼 변명에 불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기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해요. 사실상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내가 정말 진정 내려놓아야 할 것과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그때그때 무언가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그게 포기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감싸는 미사 여구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라는 그분 안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과 억압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발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차라리 그냥 냉정하게 철저하게 포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포기를 했다면 나 포기했어. 정확한 명칭으로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상 시간을 인증을 하고 아침 운동을 해요. 근데 어쩔 땐 너무 힘들어. 몸이 막 천근만근 지금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이거를 저도 모르게 미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아니 뭐 어제 늦게 잤고 오늘은 애들이 뭐 일찍 일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난 포기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이걸 내가 냉정하게 이거를 극복하려면 그래 나는 오늘 아침 운동을 포기했어. 딱 나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 변명을 달지 말고. 왜냐면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이 자꾸 왜곡하게 된다. 나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왜 포기했지? 그럼 반성을 하게 되죠. 어제 너무 늦게 잤구나. 내가 이런 아이들 케어에서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다음 행동을 반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전이 있는데 미화를 한다. 항상 포기를 미화하는 사람들은요. 실망을 하게 된대요. 그냥 나 스스로 항상 실망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제대로 성공할 확률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 마약, 미화, 변명, 핑계 위로는 마약과 같대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끝을 맛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고 진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뭔가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그만뒀다. 그럼 반드시 그 결정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포기를 할 거면 깨끗하게 단념할 수 있는 그런 포기를 하라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포기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정상에 올랐을 때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삶의 정상에 올랐을 때는 내가 포기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중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사실 정상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 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불 능력을 갖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도 셰퍼라는 저자가 지금 뭐 억만장자가 넘어선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이자 컨설턴트이자 많은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대 때는요 너무너무 많은 포기와 실패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실패와 포기와 이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이해하고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대 때 자기는 정말 많이 찾아 헤맸대요. 여기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는 아닌가 봐. 나의 가치를 아직 못 알아보네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고 또 영역으로 옮기고 거기서도 또 아닌가 봐 하고 또 옮기고 아닌가 봐 또 옮기고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춘은 허비한 세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언하는 게 정작 청춘 시절에 해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래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몸과 마음을 장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40.19 풀코스 마라톤을 뛴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준비물? 어떤 뭐 정말 우승했던 사람의 전략과 조언과 혹은 최고의 운동화와 어떤 마라톤에 대한 지식과 어떤 근육과 폐활량 물론 다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마라톤을 안주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나단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 인내심이라는 거죠. 너무 식상하신가요? 정말 인내심? 너무 평범하고 너무 식상하고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단어이지만 정작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자기 것으로 딱 소유하고
장착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인내심을 갖고 내가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해낸다면 무조건 성공한대. 세상에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목표를 갖고 꾸준하게 뭐 결과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성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청춘은 있잖아, 인내심과 같은 이런 단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쓰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 있지. 저도 이제 원래 청춘이라고 부르시는 시기가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쵸? 저도 이제 20대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이제 내년이면 30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정말 이걸 제 걸로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결혼할 때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처럼 이렇게 금방 질리고 금방 식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가 한 사람이랑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냐면서 진짜 찐 걱정을 하셨었는데, 그만큼 제가 정말 그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정말 최근에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그랬고, 뭔가 진짜 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 컸어요, 제 안에서. 이제 아이가 넷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점점 커가기도 하고, 나도 이제 내 인생에서 뭔가 프로다운 모습을 나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더 키워내고 싶고, 나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고, 이런 어떤 목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갈증들이 너무 목마르니까 되게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자기 암시를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도전을 했죠. 그래서 매일 2kg 이상씩 꾸준히 운동하기, 그리고 매일 성경 필사하기, 뭐 이런 거 정말 사소한 것들이지만 아주 작은 성과들로 인해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지금 쌓아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해 제가 다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목표를 두고 나는 그냥 인내심을 내 걸로 장착하는 그런 사람의 목표를 두고 지금 이 복마루 채널도 꾸준하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예요. 우리 어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결국은 성공하고 싶다면 뭘 인정해? 포기하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 이거를 먼저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의 탄탄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미덕들과 가치들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뭐냐면 나를 이끌어라 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라. 그래서 리더라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이끄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저도 되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을 해왔는지. 근데 진정한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디를 가봤자, 도망가봤자 그 도달하는 것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시스템, 외부의 조건과 환경과 외부에서 주는 자극과 이런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면 본인도 함께 와르르르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이끄는 리더가 되지 못하면 타인이든 한번 왔던 기회든 행운이든 성공이든 이것들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항상 갖고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정말 일회성이래요. 성공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회성이고 계속 그걸 유지시키는 건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 시스템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구나. 이게 정말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부터 원동력이 갖춰진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정말 많이 깨닫는 지난 어떤 1년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외부의 환경적인 어떤 요소가 아무것도 없이도 나 스스로를 끌어내서 매 순간 일으키고 동력을 발생시키고 내가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거. 저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짜잔! 여섯 번째는 바로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요, 결국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는 표현도 잘못됐고요. 다만 멘탈이 더 강력해지거나 혹은 멘탈이 붕괴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대요. 그러니까 단지 성공과 실패는 가시적인 결과지만 멘탈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뭐라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자기만의 습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길을 묵묵히 매일매일 한 걸음씩 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망을 친다라는 거는 나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발휘해서 만나게 될 미래의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건데 그 도망친 결과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타인이 만들어놓은 세계일 뿐이니까 난 또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하고 항상 그쵸 내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7번째입니다. 뭐냐면 속도를 만들어라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게 맞는 게 추진력을 갖춘 사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한번 해봐야지, 시험 삼아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뭘 해본다는 건 이런 거와 같대요. 언제든지 내가 시험 삼아 하는 일에 어떤 장애물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대요. 요만한 장애물만 탁 태클에 걸고 들어와도 포기할 준비가 된 그 자세가 바로 한번 해봐야지, 그냥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시험 삼아 해보는 사람은 뭔가 방해물이 끼어들기를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추진력, 속도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속도, 어떤 추진력을 갖고 높게 가는 사람이요. 추진력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라는 건요. 뭔가 어떤 액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모든 크고 작은 결과는 움직임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라는 것이죠. 결국 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 추진력을 만들으라는 것이죠. 제대로 속도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 전진하는 게 훨씬 멈추는 것보다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차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하려고 할 때는요. 추진력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죠? 요만한 방해물, 진짜 뭐 나뭇가지 하나라도 그 기찻길에 이렇게 있다. 그럼 그것도 못 일으켜요, 기차가. 그쵸? 이제 출발하려는 상태니까. 근데 반면 막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막 쌩쌩 달리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큰 장애물도 얘가 그냥 치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왜? 이미 확보된 추진력 덕분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추진력을 정말 갖는 것이 인내를 내가 장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강력한 인내심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협력과 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력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독수리라고 부른대요, 이 저자가. 그들은요, 한눈을 결코 파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때는 서로 격려할 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심이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내가 싸워내고, 추진력을 발휘해서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1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장은요, 요 내용이에요. 두려움을 쓰러뜨려라. 3장, 세상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들어라. 한번 이렇게 글씨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이거 읽어만 봐도, 리스트만 봐도 되게 뼈 때려요, 진짜. 그래서 2장, 3장은 정말 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